네, 첫 번째 오늘의 정찰 토픽입니다. 재판 숙행이 무서운 이재명의 오중 안전장치. 이제 많이들 아실 겁니다. 이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이제 사퇴를 압박을 하고 대법관을 늘리려고 하고 지기현 부장판사를 뭐 술집 룸살롱 유혹 이런 것을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해서 쫓아내려고 하고, 이게 전부 다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기현 판사의 경우는 약간 결은 다르지만은 지기현 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혹시라도 무죄 선고, 그럼 이재명은 타격을 받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런 상태로 계속 압박을 하는 것이, 이게 결국은 이재명 구하기로 다 기결이 된다. 자, 이것은 이제 누구나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민주당 쪽에서, 민주당 안에서도, 심지어 내부에서도 이건 너무 심한 것 아니냐, 이런 말들이 있고, 특히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정청래와 추미애가 과연 이재명이 5가지 프로젝트를 제가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릴 텐데, 그거를 추진하는데 추미애 정청래가 협조를 할 것인지, 그거는 별개 문제입니다. 모르는 문제입니다. 오히려 협조 안 할 가능성이 나중에 더 크다고 봅니다. 이재명의 지지율이 막 떨어지고 자기들 자기 정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은 이 당대표인 그 정청래와 법사위를 꽉 움켜쥐고 있는 추미애가 관련 법안들을 이재명 구하기, 이재명의 범죄 혐의 털기와 관련된 법안들을 통과 안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상황을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뭐 정청래 같은 경우야 이재명을 지킬 이유가 없죠. 이재명은 당대표 경선할 때 정청래하고 맞섰던 박찬대를 밀었고, 추미애도 지금 본인이 법사위원장 맡고 있지만 그전에 국회의장 하려고 했는데 어쨌든 이 결과적으로 의원식에게 넘어갔고, 그리고 이재명에게 어떤 빚이 없죠. 자, 그래서 이 두 사람은 또 자기가 가야 될 게 있으니까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정청래는 자기 대권 망상을 갖고 있습니다. 뭐 여론조사 대상에도 들어가 있죠. 자기 대권. 그래서 그 자기 정치를 해야 되는 거고, 추미애도 뭐 경기도지사든 서울시장이든 출마를 하면 자기 정치를 하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는 5개의 프로젝트가 과연 착착 진행될 것인가, 그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일단 이재명이 그렇게 꿈꾸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이 5개 그 시나리오, 5단계 시나리오를 이야기한 사람은 이 판사 출신이죠. 법원장까지 했고, 문재인 정부 때 감사원장을 지낸 바로 최재형 전 의원이 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이재명의 탈출구, 이재명이 막 파고 있는 탈출구의 그 단계적 진화와 상당히 유사한 점이 있어서 그 정리한 내용을 중심으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려왔던 내용과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형 전 의원이 제기한 단계별 시나리오에서 1단계는 이겁니다. 이재명 정권하고 민주당은 어떻게든 다음 법원 정기 인사 전에 조희대 대법원장을 물러나게 하려고 할 것이다. 법원의 다음 인사 이동에 이재명 형사사건 담당 재판부가 바뀌면은 새 재판부가 사건의 심리를 재개할지도 모르니 이를 막아야 한다는 조급함 때문이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내년 초 1월 2월 되면은 법관 인사가 있는데, 법관 인사에서 이재명 재판부 5개가 재판을 중단시켜 놨는데 판사가 교체가 되고, 그 시점에 이재명 지지율이 떨어지고, 또 조희대 파동으로, 지기현 파동, 조희대 파동으로 이 판사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인사가 되면은 거기서 내가 들어가서 이재명 재판을 해보겠다 그 하는 판사들도 지금 속속 나타나고 있다는 말이 법조계에 파다하죠. 그러면 그 판사들이 들어가서 재판을 속행을 해버릴 수도 있다. 그래서 특히 이재명에게 치명상이 될, 바로 이 재판만 속행이 되면은 이재명은 자리에서 물러나올 가능성이 90% 이상 되는 것이 선거법이죠. 선거법은 대법원에서 유죄 취집하기 한송해서 서울 고법 형사 7부에 가 있는데, 형사 7부의 이재건 재판장하고 이 주심 판사가
그 서울 고법에 간 지 벌써 4년, 5년이 됐기 때문에 인사 대상입니다. 그럼 그 자리에 누가 가느냐? 정말 재판을 한번 해보겠다는 사람이 지원해서 갈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재명으로서는 정말 몰락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권자를 바꿔치워버리는 거죠.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금 원칙대로 하고 하니까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면은 인사를 할 때 그런 인물을 배치를 할 수가 있죠. 5개 재판부에 전부 다. 자, 그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 수원지법, 그 전부 다 이렇게 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조희대를 탄핵을 시켜서 대법원장을 탄핵을 시켜서 직무를 정지시켜버린다. 지금 탄핵거리가 없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뭐 한독수, 해동설 이런 걸 해봤자 탄핵거리가 헌재에서 되지도 않기 때문에 헌재가 아무리 좌파로 구성이 됐다고 해도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직무정지를 목표로 직무정지 상황에서 이 내년 인사권도 뭐 박탈하고 다 해버린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것이 이제 1단계다. 1단계 시나리오다. 본인의 범죄 혐의를 털기 위한 1단계 시나리오인데 이 상황에서는 조희대를 보호를 해야 됩니다. 보호를 하는 여론을 국민의힘을 비롯해서 다 같이 형성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계속 추진이 되면은 뭐 판사들도 부글부글 끓고 있기 때문에 역풍도 가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만약에 탄핵돼서 직무가 정지가 되면 그 다음에 있는 사람이 권한 대응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이형구죠. 이형구. 이 문재인이 임명을 했고 또 우리법연구회 좌파 출신 좌파 그 성향의 대법관 이형구가 권한 대응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인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 이재명에 대해서 재판을 재개를 하겠다는 판사들을 그들로 배치를 하지 않겠죠. 자, 그래서 조희대를 일단 보호를 해야 된다. 1단계 시나리오를 간철시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 그리고 두 번째 시나리오가 두 번째 단계의 시나리오 2단계는 이겁니다. 대법관 정원을 늘린다. 대법관 정원 지금 늘리려고 하고 있죠. 정권의 입맛에 맞는 대법관이 과반수가 되도록 새로운 대법관을 임명을 해서 설사 하급심에서 이재명에 대한 유죄 판결이 선고되더라도 이것을 파기해서 무죄로 만들 안전장치를 만들려고 한다. 자, 그래서 대법관을 정원을 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현재 대법관 체제면 그때 이 10대 2가 나왔죠. 이재명의 유죄가 10, 무죄가 2 이렇게 나왔죠. 대법원에서. 그 무죄 중에서 이형구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10대 2 구도가 그대로 지금 진행이 되면은 이재명의 지금 5개 중에서 하나만 대법원에서 판결을 받았고 나머지 4개가 있죠. 4개가 대법원에 올라가면은 이게 전부 다 유죄가 될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법대로 이렇게 대법관들이 판단을 하면은. 자, 그러면은 이 지금 구도로 가면 안 되겠죠. 이재명 입장에서는. 구도를 바꿔야 되죠. 자기가 임명한 사람들을 막 집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대법관을 지금 26명까지 늘린다. 그러면은 지금 전체 이제 14명입니다. 14명 중에서 12명을 자기가 임명을 하게 되는 거죠. 자기가 임명을, 새로 늘어나는 사람은 이재명 자기가 다 임명을 하게 되고, 또 그 사이에 바뀌는 대법관도 있고 하니까, 이재명 체제로 대법원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겁니다. 바꿔버리면은 1심, 2심에서 아무리 유죄가 와도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무죄, 이런 것을 시도를 하는 것이 지금 2단계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상황 되면은, 법관들이, 정말 이렇게까지, 대법원까지 흔들면서, 대법관이 늘어나면은, 거기에 따르는 판사들이 굉장히 많이 같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일선 법원의 구조가 무너집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재명 자기를 지키려고 대법원을 흔드는, 이게 이제 2단계다. 자, 이것은, 법원 안에서도 판사들, 그리고 좌파 성향의 판사들까지 여기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것을 그대로 밀고 나갈지는 이제 이재명이 얼마나 위기에 닥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죠. 앞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정말 자리에서 내려올 정도 가는 것 같다고 하면은 뭐 도박을 하는 심정으로 밀어붙일 겁니다. 대법원 정원도. 그런데 문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재명은 그렇게 하고 싶고 이재명과 공동 운명체인 친명계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자기들을 보호를 하려고 하겠지만 지금 키를 쥐고 있는 정청래, 당대표 정청래, 그리고 김병기 원내대표, 김병기도 뭐 친명, 골수 친명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김병기, 그리고 또 법사위원장 추미애, 특히 정청래와 추미애가 과연 여기에 순순히 계속 따라줄까? 이것이 앞으로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단계 안전장치는 어제 제가 설명드렸죠. 재판에 대한 헌법 소원 전면 도입. 헌법 소원. 그러니까는 지금 3심제인데 1심, 2심, 3심에서 만약에 다 유죄를 받으면은 이제 끝나는 거죠. 그런데 이걸 또 고쳐서 다수당이니까 뭐든 할 수 있다는 생각을 이재명은 하는 겁니다. 이걸 또 고쳐서 이 대법원에서 판결의 유죄로 판결을 놓으면은 이것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한 번 더 한다. 헌법소원을 더 한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는 헌법재판소가 이재명의 유무죄로 판단을 해버리는 거죠. 자, 그러기 위해서 헌법재판관 지금 9명 중에서 이미 민주당과 이재명이 임명한 재판관이 4명입니다. 4명. 그런데 이재명이 임기 중에 1명을 더 임명할 수 있으니까 9분의 6 되면 뭐든지 할 수 있죠. 그러니까 5명은 이제 확실하게 이재명이 임명을 하고 다 장악을 했고 1명만 어떻게든 움직이면은 설사 대법원에서 이재명의 피고인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선고를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이를 뒤집을 수 있겠다. 이런 계산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헌법소원 제도 정말 별의별 희한한 수를 다 쓴다고 제가 어제 말씀을 드린 바로 그것도 지금 최재형 전 의원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큰 위헌 논란이 일어날 문제죠. 자, 그리고 4번째 단계, 5개 단계 중에서 이제 4번째 단계가 또 있습니다. 이거 아마 제가 말씀드리는 걸 한 번씩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도 계속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최재형 전 의원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불안한 이재명과 민주당의 4중 안전장치, 보통 뭐 하면 3중 안전장치 이렇게 하는데, 4중 안전장치도 있고 5중도 있습니다. 4중은 뭐냐면은, 이재명 형사사건의 주요 범죄 사실 중 하나인 배임죄 자체의 폐지다. 진정으로 기업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면 형벌 규정을 폐지하는 법률 개정의 일반적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개정 법률 시행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 법률을 적용한다는 경과 규정을 둬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배임죄를 폐지를 하기로 했죠. 지금 정부하고 민주당 이것을 이미 실행에 들어갔습니다. 배임죄를 폐지를 하는데 상법상 배임죄는 기업인들의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만은 형법상 배임죄는 자치단체장까지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재명은 지금 대장동은 5천억, 뭐 이렇게 대장동을 비롯해서 개발비리, 성남시장으로 있을 때 개발비리 의혹들, 백현동도 마찬가지고, 또 뭐 성남FC 그 후원금 이것도 배임죄죠.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 배임죄를 없애버리면은 일종의 면소 판결을 법원이 해야 되는 거죠. 법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그럴 때는 기존에 진행되는 재판은 이 소급 적용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경과 규정을 둬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할 거라는 말입니다. 바로 붙이게 지금 진행되는 모든 것은 다 면소. 법률이 없어졌어. 그 적용한 법이 없어졌어. 법이 없어지니까 판사가 재판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소송을 면제해버린다. 없어져 버린다. 이것은 선거법도 지금 그 시도를 하고 있죠. 선거법 허위사실 공표죄 중에서 행위 부분을 처벌 대상에서 뺀다. 그럼 이재명이 선거 때 거짓말한 거, 고 김문기 씨 모른다. 백현동 4단계 용도 변경은 박근혜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었다. 이것을 처벌할 법 조항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면소하겠다. 이게 지금 4단계죠. 면소하겠다는 게. 배임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배임죄는 정말 제가 이것을 자세히 보니까는 정말 이 교활한 업무가 숨어 있습니다. 그 배임죄 없애는데 뭐라고 했냐 하면은 지금 민주당하고 법무부가 배임죄를 없애고 나서 대체 입법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거 배임죄를 완전히 없애면은 대기업이 환호성을 올립니다. 기업인들이 환호성을 올립니다. 왜냐하면은 본인이 나중에 투자를 해도 투자를 잘못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처벌을 받을 수가 있고 한데, 이제 배임죄에서 자유로워지죠. 그런데 그 대신에, 그 민주당의 기본적인 것은 책임성 강화입니다. 경영자, 기업의 책임성 강화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배임죄를 없앤다는 말은 잘 안 나왔죠. 그러니까 그것은 그대로 지켜야 되니까는 대체입법을 하겠다. 일단 없애고 대체입법을 하겠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무슨 엄형한 그 묘락이 그 술책이 숨어 있는가 하면은 가령 예를 들어서 그런 조항이 있으면은 이 법을 바꾸면 되죠. 법 조항을 막 바꾸면 되죠. 법 조항을 바꿔가지고 이 뭐 배임죄 만약에 정말 기업의 활동을 좀 폭넓게 보장을 하겠다는 거면은 그 조항을 바꾸면 되는데 이걸 아예 폐지를 해버리겠다. 폐지를 하면은 면소가 돼야 되는 거죠. 이재명하고 이렇게 되면은 뭐 이상직 같은 경우도 다 면소됩니다. 그 문재인 딸, 그 문다혜에게 그 태국 보내준 그것도 다 배임이기 때문에 다 면소됩니다. 아시아의 한국 박상구 회장 같은 것도 다 면소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다른 사람도 어떻게 보면은 좀 악덕 기업인, 제가 말씀드린 박상구가 악덕 기업인이라는 게 아니고 악덕 기업인으로 민주당이 찍었던 그 기업인들까지 같이 다 면소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 하나 살리려고 그것을 지금 추진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계속 갈 수가 있으니까 대체입법을 하겠다. 이거 뭐냐면은 원포인트로 배임죄를 없애가지고 이재명 면소시키고 나서 다시 비슷한 법을 만들어 버리겠다. 이 이야기나 마찬가지니까 이걸 완전히 국민을 우롱하는 그런 배임죄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배임죄. 경과 구정도 안 되고 바로 이재명에게 적용하는 이 엄중한 이 배임죄가 네 번째 안전장치다. 자, 지금 네 가지 전부 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들하고 이제 일맥상통한 흐름입니다. 마지막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재명 사법 리스크 제거를 위한 마지막 금단의 열매가 있다. 이게 뭐냐? 바로 검찰의 공소 취소. 이재명 형사 리스크를 확실히 제거하기 위해서 공소 취소라는 먹음직스러운 금단의 열매를 따 먹을지도 모른다. 따 먹으려고 하죠. 정성호를 시켜서 이제 공소 취소가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게 지휘권을 발동을 해서 그 법안 그 공소 취소해. 그 제목 공소 취소해. 지금 당장 이재명에게 이재명이 이 공소 취소를 추진을 하는 것이 바로 대북송금이죠. 대북송금. 이화영이 무슨 뭐 술판 검찰청에서 술 얻어먹고 회유당해서 잘못 진술한 거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 기소 자체가 잘못됐으니까는 공소 취소를 하자. 뭐 이것을 지금 목표로 나가고 있는 겁니다. 공소 취소를 목표로. 그 이재명의 형사 리스크를 확실히 제거하는 것은 아예 없애버리는 거죠. 그런데 정성호가 지금 총대를 지금 메고 있습니다. 사실상. 정성호가 법무부 장관이 된 게 바로 법무부 장관 지명 사흘 전에 한 대학 그 강연에 나가서 이재명의 재판들은 공소 취소가 돼야 된다는 주장을 했고 그로부터 사흘 후에 법무부 장관이 됐죠. 법무부 장관이 되고 나서 이화영 술판 의혹 그때 전부 다 그 허위로 판명이 났고 법원에서도 인정을 하지 않았던 건데 그걸 다시 감찰을 시켰습니다. 감찰을 시켜서 교도소에 수감 중인 사람 한 두 사람이 이하영에게 술 먹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 교도소 수용자를 불러내가지고 그전에 한명숙 때도 그랬죠. 교도소 수용자들을 불러내가지고 그래서 막 허위 진술을 하도록 하고 이 사기 전과 구범 K의 측으로 부회장이라고 주장하는 사람 뭘 또 그 국회에도 불러서 막 허위 진술을 하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공소 취소를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정권을 잡고 다수당이니까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그 생각에서 이 공소 취소를 하는 추진하는 그런 것인데 이게 금단의 열매다. 자, 금단의 열매는 따먹으면 안 되죠. 이게 큰 탈이 납니다. 나중에. 그리고 이것을 뭐 대북송금 공소 취소를 한다고 하면은 이 검찰이 거기 이제 호락호락 따라줄 것이냐 이런 문제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이재명의 그 임기 중에 이재명을 끌어내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것은 초단기에 끌어내릴 수 있는 것은 공직선거법이죠. 공직선거법이 지금 대법원에서 유죄까지 받아서 형량만 정하면 서울고법에서 형량만 정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공소 취소는
공소 취소는 1심 선고 전에만 할 수가 있습니다. 1심 선고 전에만. 그러니까 이 5개 재판 다 할 수가 없다는 거죠. 1심 선고가 나지 않은 대장동이나 이 법인카드 사용 의혹들 이런 것들이고 이 대북송금하고 대북송금 대장동 법인카드 이게 이제 1심 선고가 안 났기 때문에 그것을 뭐 어떻게 억지로 막 정성호가 쥐어 짜가지고 한다고 해도 1심 선고가 난 일단 1심에서 무죄지만은 검찰이 이제 그 항소를 한 2심이 있죠. 그 위정교사 사건. 위정교사 사건은 못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선거법. 이재명을 당장 끌어내릴 수 있는 선거법도 못하죠. 지금 대법원 선고까지 살짝 난 거 아닙니까? 1심 선고 전에 공소 취소를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곳곳에 지금 암초가 있다. 이재명이 이런 꼼수를 쓰고 있지만은 이 5단계 시나리오 이거 자체가 개인에 대한 처벌을 어떻게 면해보려고 사법체계를 완전히 흔들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판사들이 이걸 막아야 되겠죠. 막아야 되면은 재판을 속행을 해서 빨리 진행을 하는 방법밖에 없다. 법대로. 그런 그 생각들을 법조계에서 할 것이고 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이재명은 이런 5개의 단계별 시나리오를 짰지만 과연 지금 키를 쥐고 있는 다수당으로서 키를 쥐고 있는 정청래와 추미애가 이걸 착착 이재명의 대로 들어줄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하다가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또 특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잠시 후에 제가 말씀드릴 텐데 그전까지는 이번 지방선거 내년 6월에 그 실시되죠. 지방선거하고 국회의원 그 재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절대 유리할 거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여론조사에서 비슷비슷하게 나왔습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누구를 찍을 건지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그렇기 때문에 정청래는 특히 지방선거를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죠. 추미애는 더욱 그렇고 추미애는 본인이 지금 출마를 하려고 하니까는 서울시장이든 경기지사든 출마를 하려고 하니까. 그런데 지방선거 앞두고 이재명을 살리려고 계속 하면은 여론이 악화돼서 지금 민주당 지지율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걸 그냥 그대로 끌고 가지는 않겠죠. 정청래든 추미애든. 그렇기 때문에 이 5개의 이 오중 안전장치를 걸려고 하지만 이게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